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2024년 주거종합계획 주거급여는 분양을 위한 신의 한 수인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저번 시간에 표를 보았고 예고를 했죠. 주거급여 수급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 가구가 104만 가구였는데 2024년에는 41만 가구가 늘어가지고 41만 가구나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145만 가구가 혜택을 보더라. 엄청난 증가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이 5년 사이에 망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집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가? 이상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상한데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이게 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여와 자산 모두 합쳐가지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 34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준. 그리고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소득 인정액이 107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취준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요거는 실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보다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더 커버리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작으면 100%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급지 서울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34만 1,000원까지 풀로 다 지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1만 원 정도 되는데 월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69만 원이다. 그러면 풀로 다 받아서 34만 1,000원까지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표를 봅니다. 주거급여 수급 2019년에 104만 가구, 2024년은 145만 가구,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중에 상당 부분 줄줄줄줄 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년 사이에 41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대비 2022년 가구수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좀 솔팅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가공했는데 전국 자료가 있고 서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칼럼이 개 총 가구수죠, 한마디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인 가구수, 2인 가구수, 3인 가구수, 그리고 5인 이상 가구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 자료 일단 보시면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세가 3인, 4인, 5인 가구 2019년 대비 2022년 3인, 4인, 5인 가구가 많이 줄었죠. 대신에 1인, 2인 가구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평수가 인기더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박스 친 부분만 보시면 전국 자료 보시면 가구수 증가된 것이 143만 가구인데 그 중에 1인 가구가 135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 증가의 대부분은 1인 가구 수 증가더라. 서울은 더하죠. 서울은 20만 가구 정도 늘어났는데 1인 가구는 26만 가구나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3인 가구가 2인 플러스 1인 가구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3인 가구가 1인 가구 3개로 쪼개지고 4인 가구가 1인 가구 2개 플러스 2인 가구 하나로 쪼개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전국 자료 2019년 대비 2022년 143만 명이 143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143만 가구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을 받는 사람은 29만 가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143만 가구의 20% 수준이 29만 가구인데 가구수 늘어나는 게 추세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20%나 된다.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143만 가구가 늘어났는데, 증가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도 29만 가구가 증가했더라. 너무 비중이 높습니다. 주거급여 수급받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4인 가구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습니다. 취준생 둘이가 있습니다. 한참 같이 살아도 되는데 1가구 1주택 특혜가 있죠. 그리고 주거비도 지원해 준답니다. 가구를 쪼갰을 때 주거비 지원이 자동됩니다. 4인 가구였는데 평수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소형 평수로 이사를 가고 큰 평수 원래 집은 월세를 주고 소형 평수 이사한 집에는 월세로 주고 거주를 합니다. 당연히 대형에서 소형 옮겼으니까 월세 수익이 발생하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대형 평수 월세가 더 비싸니까 월세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애들 둘이 있는데 둘 다 각자 월세 60짜리 원룸으로 이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취준생이니까 34만 원 보전이 가능합니다. 25만 원 정도만 내면 해결이 됩니다. 애 둘 해봤자 5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를 쪼개고 한 채 집에서 살다가 세 가구로 쪼갰는데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요거 안 쪼개면 바보겠죠? 당연히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고 몇 년 있다가 취직하고 또 그때는 34만 원 보전받는 게 아니라 아예 신규로 분양을 받겠죠. 그러면 이 분가된 요 세대 수가 강력한 주택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두 채 분양이 가능한 거죠. 원래는 같이 살아도 되는데 지금 시장 여건 및 정부 정책상 두 채 분양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주거급여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매매 가격 올리고 전세 가격 올리는 물과 기름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물 붓고 기름 부어가지고 매매 가격 세리 올리자. 자, 이러한 목적으로 주거급여도 지급되었을 수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